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갑니다. 오늘 밤 9시입니다. 자, 광주에서 90분짜리 생방소송 토론회가 열립니다. 지역 방송사가 당대표 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여는 첫 토론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 그 90분 안에 뭐가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00조 원입니다. 800조 원.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메가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그 무대에는 또 하나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새 당대표의 임기 첫 6주 안에 검찰개혁의 마지막 구간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90분은요. 800조 원짜리 지역 미래와 6주짜리 개혁 마무리가 동시에 걸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11일부터 14일까지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열립니다. 서울과 경기는 모레 12일부터 15일까지고요. 토론이 끝나고 몇 시간 뒤에 투표함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밤 본 것이 내일 아침 바로 표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 손에 자 하나를 쥐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저 세 사람을 무엇으로 제야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짚을 것은 7가지입니다. 첫째, 800조 원이 정확히 무슨 돈인지. 둘째, 진짜 아는 사람과 외워온 사람을 가르는 3가지 질문. 셋째, 지난 2차 토론의 재대결, 무지무능이라는 말이 오늘 검증됩니다. 넷째, 전남에서 나오는 공급기지 우려, 이걸 아는 후보가 있는지. 다섯째, 새 후보가 호남의 내민카드 전면 비교. 여섯째, 호남 체류 5일 대 2일, 그런데 왜 격차는 3,086표뿐인가. 일곱째, 어제 나온 사직서 한 장. 검찰개혁의 마지막 6주가 오늘 밤에도 걸려있는 이유. 자, 하나씩 갑니다. 먼저 800조 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 호남과 직결된 것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은요, 공장 하나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재를 만드는 회사, 부품을 만드는 회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요. 그리고 그 인력을 길러내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한 덩어리로 모여야 합니다. 그게 클러스터입니다. 산업 생태계 하나를 통째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큰 겁니다. 공장 짓는 돈만이 아니라 전력만 깔고 용수 끌어오고 도로 놓고요. 인력 양성 체계까지 다 포함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번 전당대회의 의제가 됐느냐? 간단합니다. 예산이라는 건 저절로 내려오지 않거든요. 정부가 발표해도 국회에서 예산이 잡혀야 실제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 속도와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새 후보에게 던져진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이 대표가 되면 이걸 실제로 굴러가게 만들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오늘 밤 진짜 아는 사람과 외워온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는 3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답을 들으시면 대충 판별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재원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8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다 현금으로 꽂아 넣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 있고 공공기관 투자가 있고 민간 기업 투자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민간을 끌어오려면 무슨 요인이 필요한지요. 이걸 말할 수 있으면 아는 겁니다. 반면에 정부가 800조를 투입한다. 여기서 끝나면요. 그건 발표문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대목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숫자를 반복하는 사람과 그 숫자의 구성을 설명하는 사람. 확실히 다르게 들립니다. 두 번째 질문, 절차입니다.
언제, 어디서 결판이 납니까? 예산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가을에 국회 심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진짜 승부처가 언제냐 하면요. 바로 올가을 예산 국회입니다. 새 당대표의 임기가 8월 17일에 시작되죠. 그러면 취임하고 곧바로 예산 국회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런 답이 나오는지 보세요. 어느 상임위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항목이 깎일 위험이 큰지, 당 차원의 지원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준비된 사람입니다. 호남을 반드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요. 그건 마음이지 계획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무엇부터 합니까? 클러스터라는 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력이 먼저냐, 용수가 먼저냐, 인력이 먼저냐, 부지 확보가 먼저냐, 앵커 기업 유치가 먼저냐. 이 순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업을 실제로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송전망이 없으면 공장이 못 돌아가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순수라고 부르는 아주 깨끗한 물이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걸 아는 후보라면 순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재원, 절차, 순서. 오늘 밤 이 세 개를 체크하시면요. 누가 이 사업을 실제로 공부했는지 90분 안에 드러납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갑니다. 오늘 밤은 사실 재대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난 5일 두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 토론 다음날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차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그리고 그 근거로 4가지를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다. 자, 이거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정책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한 거니까요. 그러면 오늘 밤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주제가 이번엔 토론의 중심 의제로 올라옵니다. 그것도 광주에서 호남 시청자들 앞에서요. 지난번에 무지무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쪽 입장에서는요. 오늘 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반대로 그 말을 했던 쪽은요. 그 말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김민석 후보가 이 주제를 제대로 설명해낸다면요. 지난번 그 지적은 힘을 잃습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반대로 오늘도 같은 수준의 답이 나온다면요. 그때는 지난번 지적이 사실이었다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이 대목은요. 한 사람의 주장이 검증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채점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질문, 재원과 절차와 순서, 그 짤을 대보시면 됩니다. 자, 4번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사실 호남 안에서도 예민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전남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중심으로 속도를 내면서요. 전남은 광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급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역 안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클러스터라는 게 핵심 시설이 한 곳에 모이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지는 크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은요, 부지를 내주고, 전력을 보내주고, 물을 보내주고, 정작 고부가 가치 일자리는 중심지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은 뒷마당이 되는 거죠. 이건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개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밤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깁니다. 세 후보 중에 누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가? 광주와 전남과 전북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려 말하는 사람과요. 그 안의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까지 말하는 사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호남 발전이라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전남에는 무엇이 남고 전북에는 무엇이 가는지 여기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이 지역을 진짜로 들여다본 겁니다. 저는 오늘 밤 이 대목을 가장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자, 5번째. 세 후보가 호남의 내민 카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후보 모두 호남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정청래 후보는 호남 특위 신설과 신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당 안에 호남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당의 상설 기구가 생기면요. 예산 국회 때 창구가 생깁니다. 누가 어디서 이 문제를 챙기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김민석 후보는 국정 철학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국정 과제가 실현된다는 논리입니다. 당과 정부가 하나로 움직여야 메가 프로젝트가 굴러간다는 거죠. 이 논리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정부 사업이니까 정부와의 호흡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송영길 후보는 58 왜곡 방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역사 문제, 정신 계승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이 세 개를 놓고 보면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당 안에 기구를 만들겠다는 조직 카드고요. 하나는 정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관계 카드입니다. 하나는 역사와 정신에 관한 가치 카드고요. 여러분은 어느 카드가 호남에 실제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관계 카드에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와 손발이 맞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누가 말립니까? 당대표라는 자리는요, 정부를 돕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질문이 나오는지도 보세요. 정부와 생각이 다를 때 당대표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자, 6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건 좀 불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편한 숫자도 그대로 말씀드리는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세 후보가 호남에 머문 기간이 공개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5일, 전남 광주와 전북을 돌았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4일,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2일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만 보면 어떻습니까? 호남에 가장 공을 들인 건 김민석 후보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같이 봐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누적 격차 3,086표입니다. 1.48%포인트예요. 자, 이제 두 숫자를 겹쳐보겠습니다. 한쪽은 5일을 돌았고 한쪽은 2일을 돌았습니다. 당의 다수 의원이 한쪽에 서 있고요. 언론은 매일 아침 대세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러진 판은요. 조직이 가장 잘 작동하는 작은 규모의 경선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3,086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발로 뛴 날짜와 표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표를 움직이고 있느냐? 당원들이 각자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몇 번 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느냐로요. 그리고 이게 오늘 밤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몇 번 도느냐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말과 내용입니다. 90분 동안 세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발품이 아니라 실력이 비교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어제 사직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직 희망일이 언제냐? 10월 2일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자, 이게 왜 오늘 밤 토론회와 연결되느냐? 날짜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새 당대표는 8월 17일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까지 6주 남짓입니다. 그 6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집니다. 새 조직에 누가 갈 것인지 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 새 체계가 출범합니다. 즉, 검찰개혁의 마지막 실행 구간이요. 전부 다음 당대표의 초기 임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건 법을 만들 때가 아니라 시행될 때 결판이 납니다. 초기 혼선을 이유로 어떤 조항이 유예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리에 누가 앉느냐로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대표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토론에서도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직 남았다고 보십니까? 새 후보의 입장이 여기서 갈립니다. 정청래 후보는 아직 마무리가 남았다는 입장이고요. 송영길 후보는 검찰개혁은 이제 됐고 다음 과제로 가자는 쪽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국정 운영과 경제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누가 옳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800조 원과 검찰개혁 6주가요. 같은 사람의 손에 동시에 놓인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90분은 그 손을 고르는 마지막 검증 시간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광주에서 90분 생방송입니다. KBC 채널과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열립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12일부터 15일까지고요. 호남 결과는 15일, 서울 경기는 16일에 발표되고요. 17일 대전에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모레 12일 오후 2시에는 SBS 토론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80분입니다. 자, 오늘 밤 여러분이 들고 계실 자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원을 말하는가? 숫자만 반복하는가? 가을 예상 국회를 언급하는가? 마음만 말하는가? 전력과 용수와 인력의 순서를 아는가? 전남과 전북에 무엇이 남는지까지 말하는가? 자, 정부와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는가? 그리고 검찰개혁 6주를 자기 임기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 6개를 체크하시면요. 여러분은 오늘 밤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입니다. 호남에 계신 권리당원 여러분. 오늘 밤 토론 보시고요. 내일 아침 투표 열리면 바로 하십시오. 판단이 가장 선명할 때가 방금 보고 들었을 때입니다. 미루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표는 세상에 없는 표입니다. 서울과 경기에 계신 분들도 모레부터입니다. 현재 격차는 3,086표. 여러분 동네 하나 크기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800조 원 질문에 누가 가장 구체적으로 답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호남에 지금 필요한 카드는 무엇입니까? 호남특위 같은 당의 기구입니까? 정부와의 호흡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전부 읽어봅니다. 오늘 밤 토론 끝나는 대로 바로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개 체크리스트 답안지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12일 SBS 토론, 15일 호남 결과, 16일 서울 경기, 17일 최종 결과까지. 이번 주는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뵙겠습니다.